대표님이 지금 청계화타운 직영점 9개, 네. 가맹점 21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월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별 신경 안 쓰다가 그 질문을 받고 어저께 조사해 보니까 가맹점 평균은 1억 6천, 직영점 평균은 1억 7천. 아, 그럼 가맹점 직영점이 거의 비슷하네요. 네. 아니, 월 매출 1억 한 번 넘겨보는 게 뭐 평생의 소원인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전 매장의 뭐 평균이 1억 6천, 7천 이렇게 될 정도면 진짜 네. 어마어마한 건데, 아, 어떻게 모든 매장이 매출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판매가가 좀 높고요. 네. 그 매출에 대한 힘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판매가가 일단 뭐 28,000, 29,000원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로케이션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1라고 하면 좀 놀라요. 네.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 브랜드 인지라든지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잘 보여서 네. 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입지 전략을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데만 이렇게 딱딱딱 들어갔거든요. 가시성이 좋은 데를 먼저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네. 또 높은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매장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매장 좀 여러 개 운영하시면서 사업화를 시키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우리 양지선 대표님의 가르침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셔봤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계화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양지삼이고요. 브랜드를 운영한 지는 5년 됐고요. 한 14년 차 장사를 하는 사람이네요. 네. 그 창업하기 전에 식당에서 한 5년 정도 제가 일을 했거든요. 네,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창업을 했다라는 게 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당 알바에서 시작해서 지금 브랜드의 주인이 된 양지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그 식당 알바를 5년 한 게 네.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큼. 왜냐면 저는 자랑스러워요. 왜냐면은 외식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예. 식당에서 일을 해서 창업하는 사람은 사실 몇 프로가 될까요? 거의 저는 10%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대부분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장의 고민은 거의 직원의 고민이 거의 90%거든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창업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이 내 직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 직원들도 꼭 그 제 밑에서 이렇게 돈 열심히 모아서 장사 또 좀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창업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괜찮지 않나? 그 대표님께서 5년 동안 그러면 알바를 하시고 영등포에서만 매장을 10개를 그 다음에 오픈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어떤 아이템들을 오픈하셨죠? 뭐 치킨, 뭐 족발, 네. 뭐 횟집, 또 고깃집도 이렇게 여러 개, 뭐 삼겹살집도 하고, 네. 뭐 다른 부위 뭐 항정살집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횟집도 뭐 2개 하고 그랬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하셨었잖아요. 네, 했었죠. 그때는 전 10개 매장의 매출이 평균 1억이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런 매장을 계속 하나씩 더 늘려가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청계화타운이라는 브랜드를 5년 전에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 매장을 계속 늘리지 않고 청계화타운이라는 브랜드를 굳이 네. 새로 만든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제가 매장을 늘리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릴 될 것 같은데, 네.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창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명도 소송에 이제 휘말린 거예요. 2년 장사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를 받으니까 5년까지는 하겠다. 그래도 5년 동안 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네. 그래서 제가 나가더라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돈 모으기 싫으니까. 그래서 가게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방황기가 오더라고요. 왜 이 어떤 풀리지 않는 갈망 같은 거? 이 다음에 나의 레벨은 뭘까? 누구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뭐 하는 사람이세요? 저 삼겹살 팔고 있습니다. 어떤 삼겹살이요? 알고 봤더니 하남대시집 대표님이야. 얼마나 그 자기의 설명을 짧게 한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저는 누구 만나면, 영등포에서 가게 뭐 10개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게요? 뭐 치킨은 뭐 횟집은 자꾸 내 설명이 길어지는 게 너무 내가 좀 창피한 거야. 그래서 나의 설명을 줄여야겠다. 나는 그때 브랜드가 필요했구나. 나의 브랜드. 네. 그 청계화타운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청계화타운은 갈비집입니다. LA의 한인타운에 가면 있을 법한 그런 인테리어와 공간감으로 만든 식당이고요. 2020년에 그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그때 창업을 했어요. 네. 아마 그때 그 해외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해 열망이 있었을 것이고, SNS에서도 좀 더 평소에 가는 식당보다는 좀 더 좋은 식당,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가는 식당들을 팔로잉 하는 게 그 유행의 초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트렌드를 타고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그 청계화턴이라는 그 대학 브랜드가 네.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그 갈비라는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불세출의 가게 몽탄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예. 지금도 핫하지만 네네. 그런 가게를 바라보면서 왜 저 식당은 잘 될까? 왜 뭐가 이렇게 터졌길래 잘 될까? 분명히 그 본질적 요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갈비라는 아이템이 대중적인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몽탄이라는 브랜드가 이 소갈비라는 대중 아이템으로서의 포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캐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몽탄처럼은 하고 싶으나 몽탄처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가게를 또 여러 개 했잖아요. 네.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 와이프가 그래요. 여보 돈 다 벌어서 뭐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계속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틀린 얘기도 아니야. 어떻게 뭐 평생 잘 되겠습니까? 어떤 식당은 또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면 또 인테리어 또 다 걷어내고 다시 하고 또 한 3, 4년 하다 보면 또 돈 안 남아. 또 가격을 올리면은 고객수가 또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면 또 다른 아이템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사를 오래 해야지 돈을 버는구나. 이 생각을 했대쯤에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아이템이 뭘까? 그런 대중 아이템 중에서 뭘 할까 하다가 갈비라는 아이템을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딱 운 좋게도 이제 몽탄이라는 브랜드가 터져주면서 소갈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 청계화타운이 이제 LA 한인타운의 갈비집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컨셉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예전에는 내가 뭐 북치고 양고치고 뭐 다 했는데 지금은 누가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좀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게 기획의 시대의 도래였어요. 이제는 식당이 잘 되려면은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한테 위임을 얼마나 잘 주냐가 그게 식당의 성패의 갈림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하지 말고 이걸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봐야겠다 해서 상고 처리를 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분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하면서 한인타운이라는 컨셉을 도출을 했는데 도출 과정은 코로나가 뭐 이렇게 생기면서 해외에 대한 환타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식당을 외식의 아이템, 단순한 어떤 식의 아이템이 아닌 공간의 아이템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친구가 정확하게 캐치를 했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강남에 가면 홍콩의 밤거리를 연출한 뭐 아트몬스터라든지 뭐 잭슨 피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사 플러스 감성까지 결합된 형태의 식당들이 태동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기가 들어간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가 최초로 들어간 거지. 그러고 보니 고깃집 중에서 그렇게 컨셉이 이국적인 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이번에 쓰신 책을 보니까 좋은 브랜드는 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청계화턴은 처음에 어땠나요? 빵빵 터졌나요? 처음엔요, 오지게 오긴 했어요. 오지게. 오긴 났어요. 근데 이제 뭐라 할까요? 파도가 딱 쳤을 때 이게 파도가 또 칠 거냐, 계속 칠 거냐, 이거는 그 가게 앞에 앉아보면 알아요. 근데 줄 서는 식당은 식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거긴 플레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금방 휘발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라는 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고. 처음에는 뭔가 핫해, 힙해, 막 사람 막 다가와. 그게 정말 진짜 브랜드냐. 그냥 그거는 힙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 힙은 또 다른 힙으로 대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브랜드가 되려면은 좀 오랫동안 좀 똑같은 대화의 톤으로 똑같은 어떤 고객 타겟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브랜드가 되는 길이 아닐까. 청계화턴도 아직 브랜드가 됐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브랜드가 되고 가는 길에 있는 거지. 보통 이제 매장 오픈해가지고 빵 터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를 계속 또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계화턴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만든 거에서 어떤 부분을 더 변화를 시키면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셨어요? 엄청 많아요. 브랜딩 누가 대신해준다는 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 아니에요, 브랜딩은. 말 자체도 브랜딩, ING잖아요. 지금 엄청 트렌드에 적합한 외식 아이템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100g에 얼마에 파는 고깃집이라든지 지금 또 뭐 예를 들면 100g보다 더 싸게 파는 고깃집 또 생겨.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점주 그렇고 이런 아이템을 좀 믹스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는 것 또한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이 가성비를 따라가는 트렌드에 어떻게 하면 부합을 할까? 그렇다면 우리의 식당을 바로 바꿔야 되나? 그런 뉘앙스, 손님들이 가성비를 좋아해? 그럼 가성비의 뉘앙스를 가져와야겠다. 라는 거는 저희가 적용을 하죠. 근데 우리의 브랜드 자체 브랜딩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막는 것도 엄청 힘이에요. 엄청 노력이에요. 네. 이 브랜드는 진행형이다라는 말에 엄청 제가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브랜드를 다른 분들에게 만들어주고 기획을 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브랜드를 만들어줄 때 어떤 분들은 브랜드 하나 그냥 만들어주세요. 창업할게.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브랜드를 처음에 만들어주는 건 할 수 있는데 당신한테 맞는 브랜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만들 때 이 사람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제 몸속으로 다 습득을 시킨 다음에 그 사장님을 빙의를 해서 제가 그 브랜드를 만들어 줘야지 정말 내 자식처럼 쭉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맞는 얘기. 예.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도 되게 공감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이번에 쓰신 책에 너무 또 재밌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 줬으니까 성과를 내줘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결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어프로치를 잘 해주는 게 정말 제일 좋고 네. 결국 성과는 내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월 매출 1억 넘는 매장을 거의 밥 먹듯이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높은 매출을 올리는 대표님만의 공식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추측해 보거든요.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국에 고객의 니즈인데 네. 그 고객의 니즈가 그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자리가 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아이템을 만들어도 어떤 자리는 별로 그렇게 큰 힘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매출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네. 어떤 자리는 진짜 쌩 난리 지사를 쳐도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냐가 제일 핵심적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식당을 하느냐 아니면은 소비자들의 원하는 모수가 큰 거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키워드가 존재하는 아이템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키워드를 만들어가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냐에 따라서 좀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키워드가 존재하는 아이템만 했어요 사실. 네. 근데 지금은 또 외식업이 발전해가지고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지 않았던 식당의 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은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져가지고 좀 장어가 지금 뭐 외식 아이템으로도 많이 자리 잡는 경우도 있고 요새 또 흑염소도 또 외식 아이템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당히 고매출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외식 시장에서 과거의 데이터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자리가 사실 뭐 90이지 90. 90이지. 네. 그 다음부터는 운영이죠. 그 자리를 좋은데 사실 들어가고 싶은데 네. 비싸잖아요. 비싼 돈 주고 창업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렇진 않죠. 청계화타운은 제가 직영점 9개잖아요. 네. 권리금의 총 합이 네. 1억 4,700.